자, 이번 시간에는 제7강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행의 생극 제한은 오행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성분을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은 만나면 서로 좋아서 도와주고 또 어떤 것들은 만나면 매우 싫어하며 방해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못 살게 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오행끼리 서로 만나 일으키게 되는 작용을 형상을 모두 일컬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오행 중에서 목을 기준으로 하를 만나면 목생하라고 합니다. 하는 또 토를 만나면 하생토라고 합니다. 토는 금을 만나면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금은 수를 만나면 금생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목을 만나면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이 하를 만나면 목은 하를 반갑게 맞이하여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이 하를 생하여 준다고 하여 상생관계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목이 토를 만나면, 여기서 보시면 목이 토를 만나면 목극토입니다. 그 다음에 하가 금을 만나면 하극금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 목을 만나면 금극목입니다. 수가 하를 만나면 수극합니다. 이런 것처럼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하며, 이런 경우를 상극관계라고 합니다. 상생은 글자 그대로 서로 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수생목이라는 의미는 수가 목을 생한다고 하는데 목도 수를 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를 극하려고 하는 토를 수를 극하려고 하는 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를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생목이라는 의미는 수가 목을 생한다고 하는데 목도 수를 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극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생관계나 상극관계는 서로 살리고 죽이는 관계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하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면은 목이 기준으로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있습니다. 목은 하를 생하고요. 하는 토를 생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요. 금은 수를 생합니다. 수는 목을 생합니다. 목은 토를 극합니다. 토는 수를 극합니다. 수는 하를 극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금을 극합니다. 금은 목을 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이 토를 극하면 토가 약해진 것을 토생금하는 금이 목을 극하여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걸 보고 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은 상생관계이고, 그 다음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하극금, 금극목은 상극관계이며, 목이 토를 지나치게 극하고 있는 것을 토생금하는 금이 목을 극함으로써 목극토를 억제를 시켜줘서 서로 균형을 맞춰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극재하란 말이
통틀어서 이거 보고 오행의 생극재하란 말입니다. 자, 오행의 상생입니다. 오행끼리 만나면 서로 반겨서 좋아하고 도와주고 생하여 주는 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오행상생이라고 합니다. 서로 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생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로 도와주고 살린다. 두 번째, 나아간다. 세 번째, 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목생하, 목은 하를 도와주고 생하여 준다는 뜻이 되고 또한 목의 작용은 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되며 목은 하로 변하여 간다는 뜻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주 해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의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자, 다음과 물에서 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물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외우고 하생토 타고 나면 재가 되어 흙으로 변한다든가 또는 태양의 따뜻한 열기가 대지를 비추어 만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생금. 토는 금을 만나면 생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은 쇠붙이를 말하고 쇠붙이 흙은 흙 속에서 캐어낸다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입니다. 금생수. 금은 수를 만나면 생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생수라고 하면 쇠붙이가 물을 만들어낸다는 언뜻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우선 물상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더운 여름날 시원한 콜라를 여름에 채워 유리컵에 담아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컵의 바깥쪽 면에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생수의 현상입니다. 유리는 강물질로서 오행상 금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은 음의 운동의 시작이 되는 첫 단계이죠. 차가운 성분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성분은 물질을 단단하게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공기 중의 수분이 금의 차가운 기운을 만나 응고되어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 현상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쏟아나오니 금생수라고도 합니다만 물이 꼭 바위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도 만들어져 쏟아나오니 이것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상적이든 오행작용이든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익혀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생목. 수생목은 수는 목을 만나면 생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만물을 소생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나무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지라 물이 나무를 생하여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행의 상생관계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이론이므로 반드시 암기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목을 기준으로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천간 갑을목을 붙여서 갑을목은 생을 하는 게 뭐겠죠? 만약에 천간으로 갑목이다. 그러면 목생하가 되는데 천간으로 하가 뭐겠죠? 병하나 정하겠죠. 병정하. 지지로는 인이나 묘가 된다면 목생하 하면은 하의 지지가 뭐죠? 사, 오, 하. 이게 순서대로 갑목은 병정하를 목생하 한다. 이게 바로바로 눈에 익혀서 몸에 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상생관계이고, 그 다음에 목은 토를 극합니다. 한 칸 띄어서. 그 다음에 토는 수를 극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하를 극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금을 극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목을 극합니다. 그래서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금국목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에 천간을 대입을 해서 또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 또 지지도 대입을 하셔서 상생과 상극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몸에 배우셔야 사주 구조를 보고 바로바로 그 상생과 상극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끊임없이 순환 반복합니다. 상생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연불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화생 다음에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상극은 목의 기준으로 목국화, 하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이게 오행의 상극입니다. 천지 만물의 생멸하는 법칙은 생하는 작용과 극하는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오행의 상극작용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오행의 상생작용과는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상생이 서로 반가이 맞이하여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런 기운이라면 상극작용은 서로 만나면 온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 현상이라 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극의 작용 역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죽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즉 상극이라는 말에도 극한다는 의미인데 첫째 죽인다, 둘째 내가 갖기 위해 취한다, 셋째 조절하고 통제한다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통제한다는 것은 적당한 자극으로 다듬어 조절하여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든다는 좋은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상극의 작용은 위의 그림과 같이 서로 떨어진 것끼리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서 상생의 작용은 가까이 있는 이웃끼리 만남이었는데 여기서는 멀리 떨어진 동네와의 만남이므로 멀리 있어서 서로 낯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목은 토를 만나면 극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목이 토를 극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물상적으로 이해를 먼저 해보면 나무의 뿌리가 땅을 파헤치니 목이 토를 극한다고 봅니다. 또 오행 작용상으로 보면 이른 봄에 힘차게 뻗치면 솟구쳐 오르는 기운이 목의 현상이고 토는 극에 다다른 양기를 차단하여 막는 작용이니 이에 목이 힘찬 기운이 토를 억제하는 작용과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행의 상생상극하는 작용을 물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상극 현상의 이해를 돕고 익히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은 차차 알게 되므로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 쉬운 방향으로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토국수. 토는 수를 만나면 극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토는 흙은 물이 가는 것을 막음으로 극한다고 봅니다. 토의 의무 중 하나가 흘러가는 물을 가두어 쓸모있는 용수로 만드는 것인데 이때 토는 물을 가두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물의 흐름을 막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수국화. 수는 하를 만나면 극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과 불은 언제나 대천지 온수 같은 사이라서 언제나 만나면 상극입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와서
물을 뿌려 불길을 잡습니다. 불의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극금. 하는 금을 만나면 극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은 쇠붙이로 강산에서 캐온 쇠붙이를 쓸모있는 농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불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쇠붙이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불이므로 하는 금을 만나면 극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금극목. 금은 목을 만나면 극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은 도끼이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 죽이니 금이 목을 극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금극목의 경우에도 도끼로 나무를 죽이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다듬어 목재로 만들고 여러 가지 조각품도 만드는 것처럼 통나무를 쓸모있게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좋은 작용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행의 작용상으로 본다면 발산하는 봄의 성질인 목을 금의 작용을 가을 기울이 수축시키고 응고시켜 더 이상 무한히 펼쳐지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이 금극목의 의미라는 것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오행의 상극작용 또한 사주 해석 기본이면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암기하여 두어야 합니다. 자, 상극을 보면 목국토, 하극금, 토국수, 수국, 금극목, 수국화. 자, 목국토, 하극금, 토국수, 금극목, 수국화. 끊임없이 반복 순환합니다. 다시 오행의 상생, 상극, 숙달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목생하라겠죠. 그 다음에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먼저 목을 기준으로 시계 하사표 방향으로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순서대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을 기준으로 시계 하사표 방향으로 한 칸 건너뛰어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순서대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처음에는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상생과 상극을 읽으시다가 나중에는 천간과 지지를 대입해서 상생과 상극으로 수시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감각이 터져야 나중에 사주 명식을 보고 그 상생과 상극 개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고 아무 쉬운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이 감각이 약하면 사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답답하게 되게 되었으니 처음 입문하신 왕초보 학인께서는 이 상생 상극에 대해서 몸에서 완전히 숙달이 될 때까지 소리내어 읽으셔야 합니다.